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게임이 아닌 영화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찾아뵈었네요. 아직 녹화처 보라 세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리 조절이 고르지 못한 점은 유효합니다. 양해 바라고요. 저는 일단 와우저 경력이 11년 이상은 됐고요. 영화는 유치원생 때부터 봤으니 20년 이상은 되겠군요.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는 글쎄요, 다른 평가글에서 이상하게 경력을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워크래프트의 원작이 게임인 것은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듯 원작 게임 팬분들도 영화를 보시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 마이피에 스포일러로 천기누설을 했지만 영상에서는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과 영화에서의 줄거리는 공통적으로 이렇습니다. 외계 행성인 드레노어에서 유일하게 악마의 마법을 사용하는 굴단이라는 오크가 자신들의 터전인 드레노어를 버리고 새로운 행성이자 인간들과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는 아제로스라는 행성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침공하는 수단으로 다크포탈, 즉 어둠의 문이라는 거대한 포탈을 이용하게 되고 소수의 병력만 침입한 오크들이 다른 추가 병력을 더 부르기 전에 인간 진영이 그것을 막는 것이 주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정말 다양하고 개성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원작에서도 갈피를 잘 잡지 못하던 캐릭터들을 영화에서는 한 가지씩 자기 역할을 맡고 잘 수행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화라는 한계에 부딪혀 생긴 역할 부여인데도 스토리에 너무 개연성 없는 연출을 보여주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게다가 워크래프트 1편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건 유저분들도 일반 관객분들도 참고해야 하는 것이, 영화는 영화 나름의 시네마틱 유니버스, 즉 영화를 기준으로 한 평행우주 이야기 노선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게임 1편 원작을 기반으로 했지만 원작 흐름과 영화 흐름이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은 같은데 세세한 곳에서 아주 많이 바뀝니다. 사실 워크래프트라는 세계관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 영화에서는 다르게 바뀐 점을 보니 와우저 입장에서는 분명 그 부분이 재미가 있지만 그게 일반 관객들이 본다면은 개연성이 역시 없어 보이고 재미 또한 없어질 겁니다. 다른 분들이 반지장을 언급해서 저도 그것과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나쁜 악당이 절대 반지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긴 세월 동안 모종의 이유로 잃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던 호빗이 숨기고 있었지만 악당이 그것을 되찾고자 전쟁을 일으키고 다양한 종족들이 한데 뭉쳐 반지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반지의 제왕 영화는 캐릭터들이 하나하나씩 간략하고 명백하게 누구인지 설명해줍니다. 영상만으로 말이죠. 프로도는 누구인지, 레골라스는 누구인지, 아라곤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워크래프트 영화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원작에서 오크들은 각자의 부족들을 거느리고 있고 각자의 부족들은 족장들이 있는데, 그중 모든 부족들의 대빵인 대족장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누구인지 오크 진영 쪽에서는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게임 팬들이라면은 잘 아실 테죠. 블랙핸드가 1편의 대족장인 것을. 하지만 굴단이 그 블랙핸드와 누가 대장인지에 대한 그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가 대장이고 누가 센 놈인지 누가 악당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됩니다. 또한 지옥 마법을 얻게 되는 굴단이 그것을 얻게 되는 경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요.
한 번 말하긴 합니다. 악마한테서 얻었다. 이게 끝입니다. 네. 스승인 넬줄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요. 캐릭터를 예로 들었으니까 대표적으로 캐릭터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죠. 가로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로나는 원작에서 설정이 바뀌기 전에 오크와 인간의 혼혈로 나왔지만 나중에는 원작자의 변심이지 오크와 드레나이라는 혼혈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굴단의 수하에 있는 암살자이면서 원작 게임 얘기예요. 굴단의 수하에 있는 암살자이면서 다국어에 능통한 정령으로 아제로스에 넘어온 직후에는 메디브에게 가게 돼요. 메디브에게. 왜냐하면은 메디브 영혼 속에 살게라스라는 불타는 군단 대빵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메디브가 원작 게임에서는 굴단과 접촉해서 어둠의 문을 열었으니 가로나를 일단 정령으로 메디브에게 보낸 설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소설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소설 읽어야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로나가 혼혈이라는 점인데 원작에서 오크와 인간 혼혈이라는 설정이 와우에 접목하면 매우 복잡한 얘기가 돼버려서 드레나이 혼혈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망할 영화는 다시 오크와 인간의 혼혈이라는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해서 가로나가 인간과 오크의 혼혈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로나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했더니 다시 문제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영화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죠. 게임 원작에서는 레인린의 아버지가 오크들에게 죽었다는 전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그래요. 근데 영화에서는 오크와 인간이 처음 싸우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포탈을 타고 넘어와서 인간들을 약탈하고 인간들 왕국에서는 이거 정체모를 녀석들이 우리를 시비 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시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로나가 인간과 오크의 혼혈이고 폴라 패튼이 연기한 가로나의 나이가 20살 이상이라 치면은 그 공백 동안 대체 어떤 인간이 여성 오크와 가로나를 낳았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화를 보면은 혼혈이라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혼혈로 태어났는가? 캐릭터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개봉 전에도 가로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가로나를 중심으로 모든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어딘가 설정 나사가 속속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꼭 워크래프트 설정이 바뀌기 전에 문제가 되던 오리지널 설정과 맞먹을 정도로 거지 같아요. 영화에서 가로나는 혼혈로 어느 부족에도 끼지 못한 존재로 인식되는데요. 일반 관객들이 보면 대체 저 예쁜 처자는 왜 오크들에게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다른 포로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외 원작을 따르지 않는 캐릭터들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면서도 영화식으로 이끌어낸 캐릭터들을 보고 있자니 흐뭇하고 굉장히 우픈 느낌도 듭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스토리도 한마디 언급을 안 하고 줄거리만 얘기하고 가로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 점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근데 원작에서도 아주 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게임에서도 블리자드 얘네가 캐릭터를 너무 일회성으로 소모해버려요. 이거를 지금 게임에서 가로나를 찾아보라고 해보세요. 1편에서 나오는 주역이 나중 가서는 안 나와요. 나중 가면은 2편에서는 누가 나와? 카드가는 나와요. 카드가는 나온다. 로서도 나와. 오그림 두메머도 나와. 근데 가로나는 안 나와. 게임에서 원작에선
가로나가 안 나와. 이렇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간다는 건데 대체 어떻게 갈지 결말을 보면은 참담해집니다. 자, 이제 감독 얘기를 해볼까요? 던칸 존스는 더 문과 소스 코드라는 정말 인상 깊고 재미있으며 좋은 영화들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만남이 태어난 겁니다. 던칸 존스가 워크래프트의 골수 팬도 아닐 뿐더러 워크래프트와 잘못된 만남을, 다시 얘기하지만 잘못된 만남을 가진 것이죠. 던칸 존스의 첫 작품인 더 문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나무 위키를 잠시 보자면은 2010년 휴고상의 드라마틱 부분 장편에서 아바타 전세계 흥행 1위죠 이거. 수익 1위. 대단한 영화. 그리고 디스트릭트 9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인데 막 SF 잔인한 그런 거 좋아하면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 그리고 스타트랙 더 비기닝 이거는 정말 잘 만든 리부트 영화죠. 이거하고 픽사의 업 같은 후보를 제치고 수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더 문, 휴고상 드라마틱 부분 장편에서 아바타, 디스트릭트 9, 스타트랙 더 비기닝, 그리고 픽사의 업 같은 후보를 제치고 수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더 문. 정말 재밌겠죠? 한번 봐야 될 텐데 저에겐 아직 기회가 없네요. 그리고 2011년 제이크 질할렌이 연기한 소스 코드는 평가 흥행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둔 재미난 작품인데요. 이런 두 개의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냈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영화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워크래프트 무비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다들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일반 관람객분들도 말이죠. 와우저분들은 하기스 팬티를 미리 입고 상영관에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11화보다 더 완벽하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로튼 토마토 점수가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더 얘기하기 싫어요. 그리고 한국 와우저 팬들은 한국에서 이 영화가 흥행 참패를 한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중국 쪽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뭔가 이걸 이제 잘못된 제가 여러분 다 얘기를 끝마치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 얘기들 하나하나가 모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잘못된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하나 샀습니다. 마트에서 하나를 샀어요. 맛있겠다 하고 이제 사과를 다 깎았어요. 칼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잘 깎았어. 한 입에 베어 먹으면 이제 곰같이 베어 먹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베어 먹으려고 봤더니 이제 사과가 썩어 있어. 부분 썩어 있어. 근데 내가 이 사과를 정말 먹고 싶은데 부분 썩어 있어요. 어느 부분은 안 썩어 있고 싱싱한데 어느 부분은 썩어 있어요. 그걸 칼로 자르다가 칼 썰다가 또 손에 피가 나고 아프다. 아파. 좀 칼질 또 하다가 이제 썩은 부분 또 떼어나고 상한 부분 떼어내고 재미난 맛있는 부분을 이렇게 또 떼어 먹어야 돼요. 스스로. 이건 그런 영화입니다. 겉이 싱싱해 보여요. 사과를 비유를 하자면은 겉은 싱싱해 보였습니다. 네. 영화를 만든 데에 대한 의미는 커요. 게임도 오래됐고 근데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정말 추천할 수 없는 영화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영화를 되게 잘 보시는 분들에게도 비추천하고요. 왜냐면은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머리에서 직접적인 텍스트가 출력이 되진 않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막 이게 막 알잖아요. 예? 만약에 자신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저건 뭔가 저거 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생각을 하듯이 이 영화를 보면 그 느낌이 다 바로 와요. 단지 그 거짓말이 굉장히 잘 포장되어 있어요. 액션씬, 전쟁씬, 시각적인 부분 엄청 좋습니다. 이 게임. 이 게임이래. 이 영화는 그게 정말 잘 찍혀 있어요. 덩칸 존스가 영화를 정말 잘 찍는 데 있어서 영상미 같은 거는 정말 화려하게 잘 찍었다. 근데 이거는 덩칸 존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약간 크리스 매첸한테도 엄청 큰 문제가 있다는 것과 따르게 추측이에요. 지인들이랑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루머로 그게 있더라고요. 크리스 매첸이 상당히 많이 개입을 했다. 덩칸 존스가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사에서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제작진이랑 스태프들이랑 그 배급사 측에서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면은 영화 막 진짜 막 찍기 싫어지고 막 진짜 막 이렇게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또 막 나중에 감독판 나오고 보니까 진짜 저 장면을 넣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극장판에서는 안 넣고 나중에 감독판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와우저분들이라면은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와우저분들에게는 한 번쯤 봐도 될 작품입니다. 무슨 전문 영화 비평가 그런 마인드를 떠나서 이걸 생각 없이 보면은 자기가 와우저고 워크래프트 원작 1편 내용을 안다면은 2편 내용도 물론이고 3편 내용도 물론이고 그걸 안다면은 재밌게 볼 수는 있어요. 재미가 있게. 원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재밌게 볼 수는 있잖아요. 응? 옛날에 동화를 보듯이. 근데 이건 동화가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일반 관객분들한테는 이거는 올해 최악의 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머리를 비우고 이 큰 맥락만 보고 영화를 즐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머릿속에서 이건 아닌데를 잘 느끼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영화가 잘못되었음을 바로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오프닝에서는 우와 개쩐다 이게 우와 와우 영화구나 이게 딱 보고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점차 잘못돼 갑니다. 그것만 얘기하죠. 스토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영화의 모든 것은 스토리인데 가장 큰 뼈대가 죽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청이라기보다는 경청이죠.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전 유튜브의 개코스테이크고요. 루리앱의 토박이로 있는 찐따 새끼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개코였습니다.